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승무패 77회차가 또 2월 되면서 이번 회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암튼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박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승무패 78회차는 챔피언스리그 페이즈 경기로만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일부 영상에서는 첫 번째 경기부터 7번째 경기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아약스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소속의 벤피카의 경기. 첫 경기부터 흥미로운 두 팀이 만났는데요. 리그 36팀 중에 최하위 1, 2위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승과 무승부도 없이 4연패만 당하고 있어 승점도 아직 없는데요. 아약스는 1골, 벤피카는 2골만 넣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첫 승점을 노리는 양팀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먼저 아약스는 최근 수비 조직력의 문제와 전방 압박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고, 특히 상대 골문 앞에서 결정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 주도권은 잡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할 벤피카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를 대표하는 강팀이지만 이번 챔스에서는 상황이 크게 좋지 못한데요. 전방에서 볼 점유는 잘 이루어지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2022년 이후 공식전이 없어서 이번 경기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전망인데요. 공격력 전력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어 초반 실점 여부가 승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절박한 첫 승 도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은 아약스가 주도권을 잡고 벤피카가 역습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벤피카의 중원 밀집 수비가 강화되면서 양팀 모두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저의 예상 경기 결과는 1대1 무승부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와 벨기에의 위니옹 생질로아즈의 경기. 홈팀 갈라타사라이는 유럽 클럽 랭킹 46위로 튀르키예 슈페르리그의 전통적인 강호인데요. 이번 챔스리그 페이지에서는 4경기에서 3승 1패, 승점 9점으로 9위에 오르며 매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점유 기반의 공격 전개와 측면 돌파가 살아있는 팀인데요. 최근 경기에서 공격진의 결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는 갈라타사라이입니다. 원정팀 위니옹 생질로아즈는 유럽 클럽 랭킹 47위로 벨기에 주필러 프로리그 소속으로 챔스에서는 신흥 다크호스로 평가받는 팀인데요. 리그 페이지에서는 1승 3패, 승점 3점, 순위 28위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빌드업 실수가 자주 나와 실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기록이 없어 이번 경기는 스타일 차이가 분명한 공격 주도형 갈라타사라이와 직선적인 역습형 위니옹의 첫 만남이 될 전망인데요. 초반부터 갈라타사라이가 주도권을 잡으며 위니옹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에는 갈라타사라이의 측면 공격이 살아나며 첫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후반에는 위니옹이 역습으로 반격하려 하겠지만 수비 조직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의 예상 결과는 갈라타사라이 승, 예상 스코어는 2대0 혹은 2대1 정도로 전망하겠습니다. 승무패 78회차 세 번째 경기는 첼시와 바르셀로나의 빅매치 경기. 양팀 모두 승점 7점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상위 8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중요한 경기인데요. 먼저 첼시는 유럽 클럽 랭킹 12위로 챔스리그 페이지에서 2승 1무 1패, 승점 7점, 득실은 9득점 6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패스 템포가 좋아지고 있고 측면과 중원 모두에서 활동량이 살아나면서 경기 전체의 안정감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다만 수비라인의 간격이 아직 일정하지 않아 순간적인 공간 허용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유럽 랭킹 9위로 라리가의 전통 명문답게 이번 챔스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승 1무 1패로 승점 7점, 득실은 12득점 7실점인데요. 특히 전진 압박이 강하고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은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수비진 개개인의 속도 저하와 측면 공간 노출인데요. 강팀을 만날 때는 이 부분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2019년 이후 공식전이 없었으며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매치업입니다. 흐름만 보면 두 팀 모두 비슷한 승점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 템포 역시 상향 중이라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체력적 측면에서는 첼시가 약간 더 유리해 보입니다. 리그 일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주전 로테이션 폭도 넓은 편인데요. 반면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면서 주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다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은 초반부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반에는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고 첼시는 빠른 역습과 압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템포가 한 차례 흔들리며 양 팀의 교체 카드가 승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박빙의 경기입니다만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를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예상 스코어는 1대1 또는 2대2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 라리가 비아레알의 경기. 한 팀은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다른 한 팀은 하위권 탈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도르트문트는 유럽 클럽 랭킹 7위로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는 2승 1무 1패, 승점 7점, 순위는 1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상당히 날카롭지만 수비에서의 불안정함이 여전히 문제인데요. 특히 최근 경기에서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할 비아레알은 유럽 클럽 랭킹 31위로 옐로 서브마린이라는 별명처럼 조직력 있는 축구가 강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아직 승리가 없이 승점 1점, 순위는 32위에 그치고 있는데요. 공격 전개가 느리고 중원 압박이 상대 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 고전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2024년 도르트문트 홈에서 치러진 친선전에서 2대2 무승부 결과를 낳았는데요. 당시에도 도르트문트가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지만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체력 조건에서는 두 팀 모두 비슷하지만 전력 동기 공격력은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앞서 있고 비아레알은 현재 라리가와 챔스를 병행하면서 선수단 로테이션 폭이 좁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들의 체력 저하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반부터 도르트문트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가 돋보일 가능성이 크고 비아레알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역습의 폭발력이 떨어져 득점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도르트문트의 우세가 뚜렷한 가운데 저는 도르트문트 승, 예상 스코어는 2대0 또는 3대1 정도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슬라비아 프라하 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 홈팀 프라하는 체코 1부 리그를 대표하는 전통 강호인데요. 하지만 이번 챔스리그 페이지에선 0승 2무 2패, 승점 2점으로 순위는 32위입니다. 특히 득점 2골, 실점 8골, 득실 마이너스 6으로 수비 안정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탈압박 능력도 부족해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공격 전개 속도 역시 리그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아틀레틱 빌바오는 이번 챔스에서 1승 0무 3패, 승점 3점, 순위 27위로 큰 상승세는 없지만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빌바오는 올 시즌 들어 빠른 전방 압박과 활동량 축구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2024년 유로파리그 3라운드에서 만나 빌바오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당시 체코 홈에서 슬라비아가 강한 압박과 중원 장악력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프라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경기 초반 흐름은 슬라비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반 초반 슬라비아가 높은 라인으로 압박하며 빌바오의 빌드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고 빌바오는 역습 상황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며 기회를 만들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 싸움에서도 슬라비아의 강한 압박과 볼 회수가 더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팀 모두 득점력이 부족해 많은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닐 것으로 보여 저의 예상 결과는 1대1 무승부와 함께 1대0의 홈팀 프라하의 승까지 함께 예상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보데 글림트와 유벤투스의 경기. 노르웨이 엘리테 세리엔을 대표하는 보데 글림트인데요. 하지만 이번 챔스리그 페이지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이 승점 2점, 순위는 2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유의 공격적인 전개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수비라인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상대에게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대할 유벤투스도 이탈리아 세리에A를 대표하는 강팀인데요. 하지만 단 1승만 거두며 순위 2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격력은 괜찮지만 수비 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와 측면 수비의 불안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두 팀의 공식 맞대결은 이번이 첫 경기인데요. 스타일로 보면 보데글림트는 속도감 있는 공격 축구, 유벤투스는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유벤투스는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며 전통적인 강팀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우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두 팀 모두 비슷한 일정이지만 노르웨이 리그의 특성상 보데글림트는 체력 회복이 빠르고 홈 경기에서 강한 팀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세리에A와 챔스를 병행하며 주전 선수단의 체력 저하가 분명히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의 전반은 보데글림트가 빠른 스타트로 주도권을 잡고 측면에서 속도 우위를 활용해 기회를 만드는 흐름이 예상되고, 유벤투스는 중반 이후 경기 템포를 늦추며 안정적인 볼 점유로 반격을 노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유벤투스가 전력상 우위이지만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의 예상 결과는 유벤투스의 근소한 승리와 함께 1대1 무승부 가능성까지 함께 예상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마르세유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 유럽 클럽 랭킹 43위에 랭크되어 있는 마르세유도 프랑스 리그 앙의 전통적인 강호인데요. 하지만 챔스 리그 페이지에선 1승 0무 3패, 승점 3점으로 현재 2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경기에서 후반 중반 이후 체력이 떨어지며 실점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클럽 랭킹 83위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기력과 선수단 퀄리티는 매우 높은 팀인데요. 이번 챔스 리그 페이지에서는 3승 0무 1패, 승점 9점으로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실도 10득점에 2실점, 득실 플러스 8로 공수 밸런스 모두 안정적이고, 특히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 돋보이는 뉴캐슬입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이 첫 맞대결인데요. 스타일만 보더라도 마르세유는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을 선호하지만 뉴캐슬은 빠른 압박과 역습으로 상대를 흔드는데 아주 능한 팀입니다. 따라서 중원 싸움에서 누가 우세를 잡는지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두 팀 모두 비슷한 일정이었지만 전 경기에서 마르세유는 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조금 더 여유있는 로테이션을 사용해왔고, 뉴캐슬은 맨체스터 시티와 접전을 펼치며 선수들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이는 후반전 경기력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뉴캐슬이 압박 강도를 올리며 마르세유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반면 마르세유는 후반에 점유율을 높이며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는 원정 경기에 약점을 보이는 뉴캐슬보다는 홈에서 공격력 최강인 마르세유에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 13억 원이 2월된 승무패 78회차 7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편집이 끝나는 대로 바로 2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잼블러였습니다.